백회장은 돈도 들지 않고 몽둥이도 안 들고 줄도 다가지 않습니다. 경찰이 쏘는 물대포는 10m 전방에서 사람을 하차하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7m, 5m 이 사이에서 바로 이 앞에 가신 분들 거리 저 겨울이 오고 바로 머리에다 직격탄을 쏴버렸습니다. 그냥 살인범입니다. 왜 경찰이 체포를 안 했을까요? 같은 경찰을 안 했을까? 안 됩니다. 이러면 제가 수없이 물대포를 맞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센 물대포도 방어했습니다. 그런데 군사정권 시절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여성, 김대중, 노태우 정부까지 물대포를 맞았지만은 물대포를 맞고 머리가 함몰돼서 이제 의료진에서는 소생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박근혜가 사과한 것으로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퇴진까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싸울 수 있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함성적 올리십시오. 싸웁시다. 네. 많이 앉아서 믿으시오 오지 않습니다. 지금 범하는 민주주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딱불로 반역사적인 정쟁이 야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역사 검증이라 그래서 아베가 그 엄청난 자기들의 제국주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몇 년 7월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박근혜 씨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서 나라의 일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의 잘못된 정치를 정당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잔악잔악 5천만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눈만 뜨면 아버지 박정희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온 국민이, 온 시민이 우리의 투쟁을 지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잘 싸워나갑시다. 우리의 싸움은 첫째도 당연이고 둘째도 당연이고 셋째도 대동당연입니다. 뭉쳐있는 것 자체가 투쟁이요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지지 말고 잘 싸워나가서 반드시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민주화를 쟁취해냅시다. 봄에도 연꽃 뜨는 다시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 몰게 전사 같은 우리도 있을 것 같아 고통 앞을 찾아 헤매네 고통 앞에 있을 것 같아 함께 가자 우리 고된 속의 동지모 함께 가자 우리 공기에 손가자고 우리가 다 넘어르고 사나운 파도 바라면 어디였다 건네루마 배 떨어져 놓은 길은 서로 이룩하고
열심히 하면 개천에서 용난다는 얘기 옛날 얘기가 된 지 오래입니다. 서울대 합격하는 비율이 강남에 사는 분들이 50%가 넘는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로 대변되는 정권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삼성현대로 대변되는 재벌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3만의 국민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그 13만이 외치는 목소리는 살고 싶다, 살려달라! 그 호소였습니다. 그 호소를 박근혜는 해외로 도망나가고 강신명이 넘은 경찰차량을 세워서 우리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폭도랍니다. 폭도란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강직 시민들이 숱하게 들었던 말이 바로 폭도였습니다. 이곳 도청광장을, 이곳 강지를 7일간 해방구로 만들었던 강직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쏟아냈던 말이 폭도였습니다. 그 13만의 국민이 외치는 살려달라는 소리에 그게 폭도라고 했습니다. 강직 시민들, 폭도가 정말 어떻게 벌변하는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오직 하나 밧줄 하나 걸어서 경찰들 담을 넘어보자고, 청와대 한번 구경 한번 해보자고 외쳤던 분들입니다. 이 폭도를 때려잡기 위해서 일부 언론은 이수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수령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재난이 닥쳤을 때, 나라가 외적의 침략이 넘어갈 때 처하는 조치가 아닙니까? 살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외쳐대는 국민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엎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으로 저들은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그 서울에서 느꼈습니다. 35년 전 이곳 강주에서 강주 시민들이 외쳤던 그 목소리가 35년 전은 다 헛것이 돼가고 있구나. 그 혁명들의 핏값으로 만들어냈던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35년 일로 다시 무너져가는구나 느꼈습니다.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죽어가면서 흘렸던 피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주 시민이 먼저 나섭시다. 강주가 민주화의 성주로 흘렸던 것처럼 강주 시민이 그날의 함성처럼 다시 한번 싸운다면 저처럼 형처럼 보이는 박근혜 정권 분명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섭시다. 그날의 함성 기억하면서 각 시민 어깨 걸고 힘차게 박근혜 퇴진을 위해서 함께 싸웁시다. 이 진지한 가운데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저는 결코 그를 두지 않나니 회개의 사막은 깊은 잠 두지 않나니 운명으로
제가 속한 강주전남 민주화운동 동지의 전임 사무처장이며 현재 운영경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성호 동지가 지난 14일 밤에 저들의 불법 연행, 짜맞추기 수사, 억지 구속으로 현재 서울 강서경찰서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속한 강주전남 민주화운동 동지에는 원래는 4.19, 6.3, 유신 시절 밑정학령 긴급조치 위반, 5.18,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숱한 투쟁으로 구속된 선배 동지님들이 계십니다만은 이런 어처구니 상황으로 구속된 경우는 전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조성호 동지는 그날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에 저들의 이해할 수 없는 신랑이 속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고 안경을 빼앗기고 팔을 꺾이고 짓밟으는 그런 사태 속에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유로 구속이 된다라고는 누구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지금 이런 폭압을 지금 있는 와중에 48시간 정도 잡아뒀다가 풀어주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영장실질검사에서 구속이 결정되었고요. 월요일쯤 아마 좀 서울구치소로 정식으로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유신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50도 아니고 60도 아닙니다. 박근혜는 자신의 아버지 다카키 마사오가 지배했던 유신 시절로 지금 회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우리 조선호 동지가 구속된 것입니다. 조선호 동지는 저하고 1985년도부터 같이 학생운동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5.18 살인마 전두환 노태우 혁명무의 재판에서 열심히 싸웠던 동지입니다. 기독교 청년운동과 우리 강민의 사무처장으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강주의 선량한 시민으로서 또 한 가정의 헌신한 가장으로서 지금 그리운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지 여러분, 오직 투쟁만이 그를 구출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980년 5월의 뜨거운 열정과 1987년 6월의 힘찬 함성으로 조선호 동지를 구출합시다. 불법연행, 짜맞추기 수사, 억지 구속, 조선호를 석방하라!